노가다꾼 오해받던 현장 고고학자,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유망 직업인 이유. 큐어토스. 20여 년 전, 제가 파주 운정지구 발굴 조사 현장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원을 수료하고 고고학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있었죠. 그때 지나가던 한 애 엄마가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흙먼지 속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기에 웃어 넘길 수 있었지만 한편 흙먼지 속에 노동으로만 뒤치는 고고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알 수 있었던 경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AI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유지되고 특히 문과 출신 역사 연구 계열 중에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이 현장 고고학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AI 시대, 피지컬이 없는 인문학의 위기. 가만 생각해보면 AI 시대의 많은 인문학 분야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 미술사학, 전통 건축 연구 등은 학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헌, 사진, 글자 등을 다루며 피지컬이 필요 없는 컴퓨터와 사무실에서 이뤄진 연구는 AI로 대부분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AI의 도움을 받아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며 한국 건축사, 세계 건축사 같은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AI는 인간의 한계로 어려웠던 방대한 자료의 거시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고고학의 본질 현장과 피지컬. 하지만 AI는 완벽한 분석 도구일지는 몰라도 현장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고고학자는 다른 인문학 분야와 구별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집니다. 고고학은 인문학계에서 드물게 피지컬이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는 책상 앞에서 자료를 분석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유적, 현장에 나가 발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트라우릭 솔로 흙벽을 그려보며 토층을 살피고 그 미묘한 층위의 변화를 읽어내며 평면도를 들고 단층을 분석하고 측량하며 유물을 수습합니다. AI는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보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기존에 없던 자료를 흙 속에서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습하며 현장에서 확보하는 것은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흙의 감촉과 색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며 현장을 해석한 고고학자의 역량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고학자는 현장 지휘관이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노가다꾼의 이미지와 달리 현대의 고고학자는 현장에서 군대의 장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포크레인이나 임무들에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과정을 옆에서 면밀히 감독하며 현장을 관찰합니다. 단순히 을을 파는 것이 아니라 파헤쳐진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파야 할지 발굴 계획을 수립하고 수정하는 현장 지휘관인 셈입니다. 쉽게 말해 고고학자의 업무는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건설업자와 같은 모습을 띱니다. AI가 사무실의 역사학자를 대체할 수도 혹은 건설 현장의 기술자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현장 고고학자는 대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래의 고고학 현장 인간 지휘관과 로봇 인부. 미래의 고고학 현장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고고학자는 계속해서 현장을 감독, 연구, 관찰하는 핵심적인 두뇌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고 과거 파주 현장에서 그의 엄마가 보았던 흙먼지 속에서 힘을 쓰던 피지컬한 작업은 AI와 연결된 로봇과 세분화된 중장비가 대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로봇과 장비가 수집한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며 현장 자체를 지휘하는 고고학자의 역할은 AI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흙먼지 속에 노동자가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발굴해낸 현장 지휘관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고고학을 AI 시대의 유망 직업이라 확신하는 이유입니다.